자, 이번 주의 초점은 역시 FOMC 회의와 ECB 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마켓 핀포인트 시간에도 점검을 해왔던 것처럼 네. ECB 회의와 FOMC 회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외 변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FOMC 회의에서는 기존의 그 정책에 대한 기조들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뭐 급상승이 일어나기는 좀 힘들고 당분간 미국 증시는 좀 횡보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FOMC 회의에서는 그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더딘 고용 회복들 요번에 또 나오게 되는 고용 지표에 대한 그 3월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예상치들도 뭐 그 4월 달도 이제 3월 달보다는 좋긴 하지만은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나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는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점차적으로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미국에 있는 FOMC의 지금 현재 그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다가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 지표는 그다지 좋아질 건 없다. 하지만은 그런 그 좋아질 것 없는 경제 지표로 인해서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ECB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ECB에 대한 그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서 아마도 금리 인하가 되면 국내 증시에 그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 또 이제 뭐 북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어떻게 되던 간에 국내 증시에 그렇게 크게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는 뭐 그 대변수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들하고 별개로 국내 증시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에 더 많이 작용이 될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내부적인 요인을 짚어봐야겠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잔류인원 전원을 철수를 권고를 했는데 물론 개성공단에 있는 국내 상장 기업은 거의 8개, 9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네.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간접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 리스크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다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우려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뭐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개성공단이 이제 뭐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오전장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반응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앞으로다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그 뉴스라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좀 나빠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뭐 이제 경제적인 변수 이외에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변수가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제 그 이번 달이 지나고 그다음에 뭐 5월 초순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들을 뭐 기대를 해서 미리 그 북핵 리스크가 아니면 북한 리스크가 좀 그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진행돼가는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아마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뭐 상황을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파재가 조금 거세진다면 반대로 기관 쪽에서 좀 받쳐줄 만한 좀 여력은 보입니까? 예, 기관 투자가들에서도 뭐 이제 지난주 계속 뭐 증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900선 이상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1900선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그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뭐 1950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1900선이 한 번 더 내려가는 그런 리스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역시 1900선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형주 위주로 다 이렇게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수대가 한 단계 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약간의 현금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속썩였던 종목들이 바로 완성차 업체였죠. 뭐 실적이 그렇죠. 좋지 못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다시금 현대차는 약 20만 원 선 정도까지 그 부분까지 올라왔고 네. 기아차는 한 5만 4천 원 정도. 자,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승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뭐 그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상황이 됐을 텐데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뭐 그 완성차에 대해서 그 좀 많이 겁을 먹었었죠.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매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좀 그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구간대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쪽으로다가 저평가된 그런 구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은 외국인보다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심리가 뭐 급속도로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완성차 업체를 지금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살 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자동차 업계에 대한 그런 주가는 지금 현재 시점을 좀 아마도 박스권 고점으로 해서 당분간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 구간들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뭐 이제 뭐 대외적인 리스크에 의해 가지고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주에 뭐 넣자니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갖자니 너무 올라서 또 예. 걱정이 되고요. 어떤 판단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뭐 매매 입장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소비재들에 대한 강세가 국내 시장에만 특징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타 그 전 세계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주도를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국내 증시에서는 또 이제 IT 부품주라든지 IT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중국 소비 진작책들을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소비하고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향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들 이외에 뭐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정부적인 정책뿐만이 아니라 좀 그 이제 상승을 하는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산업들이 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어떤 뭐 조류로 넘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향후 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업종들도 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낙폭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처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대형주 쪽 위주로 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주식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약간 그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매매를 일으키면서 그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는 병행을 해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